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반가운 분이 돌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영 씨 출산을 축하합니다. 아영. 너무 반갑습니다. 아영은 아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아요. 진짜 저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낳자마자 행군기 언제 가지? 애기 낳자마자. 낳자마자 언제 가지?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럴 정도였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니까 정말 맞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고 어. 다시 한번 순산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출산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처녀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붓기가 전혀 없고.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야, 어디- 저희가 정말 신하영 씨가 없을 동안 네.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맞아. 특히 여기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특히 저희 중에도 김대희 씨가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맞아요. 진짜. 역시 바른 말 하시네. 심지어 진짜? 지난번 녹화 때 맞아. 신하영 씨가 누구냐고. 누구야? 신하영 씨가 누구죠?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기억 혹시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 아. 못 봐서 보고 싶다는 얘기였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었구나. 신하영 씨는 여러분 성으로. 네. 신하영 씨는 감히 얘기합니다. 어. 제 영혼의 단짝 같은 파트너입니다. 신하영 씨는요 네. 저한테 네. 여자 김준호예요. 그 정도. 잠깐만. 이거는 좋은 얘기인 거죠. 8년을 같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예. 네. 아, 자, 참. 못 나오시는 동안 그래도 이제 행운기를 챙겨는 보셨죠? 챙겨봤죠. 네네. 요즘에 그거 하잖아요. 전군! 부대자랑! 네, 그거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다 같이 이렇게 춤추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연습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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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녀가 돌아왔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 특별히 하잖아요. 전국 예. 부대자랑 빠빠빠빠빠 그 노래를 네. 저희가 앞에만 잠깐 듣고 이제 끝내는데 오늘은 풀 버전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몸 기대가 너무 됩니다. 풀렸습니다. 기대가. 네. 자, 일단 저는 이제 우리 행궁기 가족들 다시 만나려고 진짜 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력 회복해서 일단 건강하게 복귀를 했으니까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영 씨가 돌아오니까 스튜디오에 좋은 기운이 마구마구 네.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넘칩니다.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복귀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멘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네.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행궁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장병 행복병영 프로젝트 행복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갑자기.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네,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보여 충성 TV. 전국의 전군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전군! 어떻게 하냐? 바꿔요. 바꿔. 춤을 바꿨어. 이렇게 빰빰빰빰. 풀렸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요. 집에서 해보신 것 같은데. 집에서. 네. 좋습니다. 전군 부대자랑 라인업이 가면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과학수사센터 반응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봤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네. 대충 어떤 내용이었죠?
왜 갑자기? 보셨다면서요? 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유익하더라고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앞으로 전국 부대자랑에서 더 다양한 부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너무 설렙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부대도 어마어마한 부대입니다. 파릇파릇한 신생 부대인데 약간 뭐라고 할까? 경력직 신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경력직 신입이면 뭐 회사도 아니고 부대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게 가능하나요? 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서 2021년에 오. 개편된 부대입니다. 전 이 부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선 뭐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이 부대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부끄러운 동료, 우리 여자 김준호 씨도 있지만 그 남자 김준호 씨가 바로 이 부대 출신이에요. 어디 부대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김준호 선배님의 네. 출신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요, 사실. 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드리면 개편된 부대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그렇죠. 군튜버, 우리 효자손 씨는 알아야 되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군투버에게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개편된 부대라고 하면은 사실 작년에 딱 두 부대가 있었거든요. 네. 화랑부대 제11 기동사단과 그리고 2사단인데 화랑부대는 우리가 저번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바로 2사단 노도부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강력한 전투력과 신속한 기동으로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최정예 공수부대 제2 신속 대응사단입니다. 자, 제2 신속 대응사단 전우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2신속대응사단 201여단에서 공보정훈과장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건식 대위입니다. 행군기를 통해서 저희 사단을 알리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오늘 부대 홍보 제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와, 멋진 뿜뿜. 예. 제2신속 대응사단 201 신속 대응여단에서 근무 중인 병장 김영빈입니다. 저희 부대가 얼마나 강한 부대인지 멋진 부대인지 오늘 제대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멋있어요. 오, 뭐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말이죠. 예, 자세가 나옵니다. 이분들 전적이 아주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우건식 대위님은 특전사 출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 특전사에서 4년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은 장교로 임관 후에 지금 최고의 부대 제2신속대응사단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부사관 생활도 하시고 지금 장교 생활도 하시고. 네, 이야, 대단하네요. 흔치 않은데. 저 근데 우리 김영빈 병장님도 아주 화려한 과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K3 양주시민 축구단 소속으로 축구 선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진짜 선수. K3 네, 네, 네. 김영빈 선수? 네, 맞습니다. 이야! 아니, 김영빈 선수를 여기서 만나네. 야, 알죠? 포지션이 어떻게 됐죠? 골키퍼? 실망입니다. 자, 제2 신속 대응사단 시작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제2사단 노도부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노도부대가 좀 분명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군 관련 콘텐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해체를 한다고 해서 다들 의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아니 왜 이런 메이커 부대가 해체를 왜 하나 이랬었는데 이런 반응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1953년에 창설된 제2보병사단은 2019년 말에 해체가 되었다가 2021년 작년에 다시 개편됐는데요. 미래 전쟁 환경에 발맞춰서 다양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부대 성격도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신속대응사단의 창설과 함께 예하 부대로 201, 203 특공여단을 개편한
201, 203 신속대응 여단이 새로 창설되었습니다. 네. 전시 평시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부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야, 설명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좋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 특공 여단, 203 특공 여단 두 부대 모두 대한민국 제2작전사령부 소속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군 2작전 사령부의 직할 부대였던 201 특공여단과 203 특공여단이 새롭게 창설되면서 지금의 201 신속대응여단, 203 신속대응여단으로 제2신속대응사단에 예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좌우에 관우와 장비를 거느린 것처럼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 사단이 제2 신속 대응 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제2보병사단, 그리고 201 특공여단과 203 특공여단, 그리고 포병대대가 만나서 제2신속대응사단이라는 국군 최초, 최정예 공정 및 공중강습사단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조국이 부여한 어떠한 임무도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단이 제2보병사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대응사단으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신속대응사단으로 변경되면서 부대 구조와 임무가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사단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유사시에는 여단급 규모가 항공기로 기동할 수 있는 공정부대입니다. 아니, 유사시 여단급 규모가 항공기로 기동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항공기로 기동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전시 상황 발생 시 헬기 또는 수송기를 타고 공중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는 것이 저희의 주 임무인데요. 낙하산 강화를 통해서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작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약간 특전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특전사도 공중 기동으로 대테러나 재난, 재해 상황을 발생했을 때 구조 활동을 하잖아요. 특전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임무와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전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팀 단위로 특수전, 즉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신속대응사단은 정규군으로서 공격 또는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규모가 항공기로 기동이 가능한 부대는 우리 제2신속대응사단이 최초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2신속대응사단은 최단 기간에 공중으로 기동해 적의 심장부에 파고들어 임무를 완수하는 부대입니다. 네. 한국에서 사단급 규모의 공소부대는 저희 사단이 최초입니다. 그렇구나. 최초의 사단. 최초의 사단급 규모 공수부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소연 씨가 제2신속대응사단 어떤 부대인지 꼼꼼하게 부대 소개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당연합니다. 네, 신속 대응이라는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부서서도 아주 신속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두 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해지는 제2 신속 대응사단의 부소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2 신속 대응사단은 2021년 1월 1일에 창설된 아주 따끈따끈한 부대입니다. 제2보병사단이었던 노도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부대로 부대 별칭은 노도부대입니다. 주둔지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고요. 내후는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자입니다. 부대 훈이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자 할 일을 잘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저희 사단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신속 대응 사단으로서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부대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대 훈뿐만 아니라 부대 구호도 아주 간결하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높게, 완전하게입니다. 아, 빠노무안. 알고 계셨? 알죠.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저희 부대 구호는 제2 신속대응 사단의 창설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유사시 신속 대응을, 높게는 공정 및 공중 강습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라는 의미를, 네. 그리고 완전하게는 빈틈없이 완전한 작전을 위해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만 쏙쏙 담은 부대 구호네요. 부대 마크도 아주 보니까 인상적인데 노도 부대 시절부터 익히 봐왔던 이 마크가 뭔가 달라졌어요. 이게 포스가 좀 더 느껴지는데 어떻게 바뀐 거죠? 네, 노도부대의 역사가 전통을 이어받은 만큼 부대 마크도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모양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위에 공중 강습을 뜻하는 에어본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공정사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어본이라는 단어는 공정사단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딱 오는데 사실 부대 마크만 보잖아요. 그러면 뭘 형상한 건지 딱 첫눈에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이 있고 하니까 뭐 무한으로 훈련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의미를 알고 보면 아주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마크입니다. 네. 먼저 부대 마크의 원형을 띠고 있는 건 조국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청색 띠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정신을, 그 안에 백색 원은 평화를, 그리고 그 안에 청색 원은 노도용사의 기백과 젊은 혈기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위치한 이 붉은 원은 애국과 정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생활 하면서도 이제 노도부대 마크를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부대가 네. 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노도라는 단어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무슨 단어의 뜻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헤헤이, 실망이네. 군튜버가 그걸 몰라요? 노동 노도. 노련한 자세로 도약한다.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군이 되자. 즉 노력하고 도전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오. 네. 오. 틀렸습니다. 노도는 성난 파도를 의미하는데요. 부대의 기상이 마치 성난 파도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부대 애칭입니다. 성나진 않으셨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부대 속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2 신속대응사단 AKA 노도부대. 노도부대는 6.25에 참전했던 메이커 부대입니다. 특히나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부대인데요. 그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저격 능선 전투입니다. 저격 능선 전투는 우리 역사를 좌지우지한 전투로 알고 있어요.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정전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 해요. 네. 네. 6.25 전쟁 당시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는 강화도 김하와 철원 그리고 평강을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대였습니다. 이 중심부에 있던 산이 바로 오성산인데요. 네. 당시 북한군은 평양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오성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북의 입장에서 평양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라면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저격 능선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성산 바로 앞에 있던 능선이 바로 저격 능선인데요. 6.25 전쟁 당시 이 능선이 중공군이 미군을 향해서 저격수를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해서 스나이퍼 리지, 즉 저격 능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42일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42일이면은 7일 하면 6주간 벌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1952년 10월 15일에 시작된 이 전투는 42일간의 고지의 주인이 수십 차례나 바뀌는 정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소모된 소총탄만 1,700만 발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네. 하지만 전투가 개시된 지 42일 만인 11월 24일 마침내 우리 2사단이 4개 사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야, 6주간의 혈전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상황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2사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저격 능선 전투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투혼을 기리고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을 본받기 위해 저희 사단에서는 매년 저격 능선 전투 전승 미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깊이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자랑스러운 업적인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제2 신속 대응사단 부대 속에서 살펴볼까요? 네. 2021년 굳건한 부대로 태어난 제2 신속대응사단, 예하부대로는 제201 신속대응여단과 제203 신속대응여단이 있습니다. 야, 여단 이름만 들어도 신속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지금 제가 복무하고 있는 201 신속대응여단은 황금독수리 부대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이 황금 독수리가. 예. 이 휘장이 맞습니다. 독수리죠. 네. 그래서 저희 부대는 불굴의 투지로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구호 아래 여단급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포병대대와 직할대를 거느린 막강한 전력의 부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203 신속대응여단은 용어부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1995년 부여 대간첩 작전에서 무장공비를 소탕했던 유서 깊은 부대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부대 소개서를 보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사단 주변에 여단과 대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2 신속대응사단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전국 어디에든 출동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작전 지역이 저희는 따로 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대가 모두 인접해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건데요. 네. 두 개의 신속대응 여단이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장비와 인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임무가 부여받은 곳 어디든 신속하게 이동하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 특히나 우리 제2 신속 대응사단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업적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재난 피해 현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로 우주 발사체 발사 시에도 제2 신속 대응사단이 함께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정말 열일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활약하는 부대가 바로 저희 부대입니다. 얼마 전 포항에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복구를 지원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 부대가 활약했던 작전이 있는데 3월에 발생했던 울진 산불 사건입니다. 울진 산불 사건 정말 잊히지 않는 악몽 같은 사건이었죠. 거의 뭐 열흘 넘게 산불이 이어졌었는데 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져서 그때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축구장 8,000개가 넘는 면적이 재로 변했었는데요. 네. 그때 뉴스로 이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진짜 큰 충격에 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제2 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화마와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요. 예. 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저희 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진화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네. 11,200여 명의 병력이 모두 투입되어서 불보다 더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아, 고생 이 많았습니다. 진화 작전에 투입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부대에서? 산림청과 소방요원들이 주부를 진화하면 등진 펌프라고 하는 휴대용 물뿌리개나 넉가래를 이용해 잔불을 제거하고요. 추가 발화점을 확인하고 진화하는 뒷불 감시 임무를 합니다. 아, 네. 특히 이번 작전의 경우는 1분 1초가 정말 시급한 작전이었습니다. 국가 중요 자산인 금강송 군락지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 신속대응사단 201 신속대응 여단 장병들과 육군 50보병사단 장병들이 잔불 진화 작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한 덕분에 금강송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셨군요. 정말 그 노고가 대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름 그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큰일을 해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신속하게 대응하고 즉각 출동하려면 훈련 강도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속 대응 사단이다 보니까 헬기나 항공기로 이동하고 작전에 투입이 되잖아요. 관련된 훈련도 굉장히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부대가 훈련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특히나 공중 강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수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수훈련의 경우 특수전 학교에서 공수 기본 자격을 갖춘 간부들이 받는 실전적인 훈련인데요. 특전사를 제외하고 육군 부대 중에서는 우리 신속대응사단만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아, 이 공수훈련이라고 하면 헬기나 항공기에서 이제 낙하하는 이제 훈련이잖아요. 네. 이거 아무나 하는 훈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수송기에서 강화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송기에서 창공으로 몸을 던져서 네. 낙하산을 펼친 다음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창공에 몸을 던지기까지 정말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련도 엄청 또 힘들지 않나요? 네, 굉장히 힘든 훈련 중 하나입니다. 공수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훈련도 역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한 다음 지상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공수 지상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상에 착지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착지 자세를 교정하고 기체문에서 이탈하거나 낙하산 기능 고장, 비상 착지와 같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 능력을 키우는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모형탑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요. 공중에서 낙하산 조종법과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공중 동작 훈련, 그리고 실제 항공기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11m 높이의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모형탑 훈련 경우는 저희 대원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반복하고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관수 때에도 고공 강화 훈련을 받아봤죠? 네, 저도 이제 기본 공수 훈련을 마치고 강화를 20회 정도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20대도 네. 대단하죠. 아무래도 이게 생명과 이게 직결되는 그럼요. 훈련이다 보니까 네네. 훈련을 할 때마다 정말 긴장하고 오.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공수훈련은 특전사들이 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네. 육군 부대로는 유일하게 이 훈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대원들 모두 대한민국 최초의 신속 대응 사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훈련뿐만 아니라 대테러 훈련과 공중 강습 훈련, 여러 가지 교육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 기동, 화력, 통신 장비 등 전력 보강도 지금 굉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 작전 수행 능력과 최고의 장비까지 갖춘 신속 대응 사단. 이 방송을 지금 김준호 씨가 보고 있으면 상당히 뿌듯할 것 같은데 우리 국방력이 훨씬 강화됐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다음 주 제2 신속 대응사단의 더 알차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군 부대자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저녁 8시에 TV 앞으로 모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와 과학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육군본부 법제과 한예린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는 프로 행군기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B 간부가 다가와서 A 병사에 탁 낚아챕니다. 딱 걸렸다. 딱 걸렸어요. 그렇죠. 또 한 번 걸리면 다 라고 말이죠.
아. 근데 이게 이거 안 쓰고도 얼마나 군생활 버티는지 보자. 이건 조금 강제적인 것 같은데요. 요 상황이 점점 좀 이상해지는데요. 유난히 구름이 많아 흐렸던 주말 오후. 그날따라 생활관 분위기는 고요했습니다. 이때 A 병사가 조용하던 생활관 안의 정막을 깨는데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죄는 아니죠. 이게 뭐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A 병사를 시작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니 이건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지. 지금도 진짜 이거 하고 싶어 죽겠다. 저 이렇게는 못 살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이거 그게 뭐예요? 궁금해 죽겠네. 도대체 뭐길래 다들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죠? 뭔가 금지된 게 있었나 봐요. 결국 A 병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부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보급 창고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보급병한테 열쇠를 이미 받아놨으니까 나랑 찾으러 같이 갈 사람. 근데 이 보급병한테 미리 열쇠를 받았다는 건 정식 루트를 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살금살금 도둑 고양이처럼 움직여서 보급 창고 앞에 도착한 A 병사와 부대원들. 철컥 보급 창고의 문을 열자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창고 안을 샅샅이 뒤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야, 찾았다. 누군가 목표물을 찾아냅니다. 다시 살금살금 빠져나와서 보급 창고의 문을 잠그려던 그 순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딱 걸렸다. 딱 걸렸어요. 그렇죠. 그 앞에는 당직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표정으로 말이죠. 당황한 부대원들은 놀라서 목표물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아시죠? 담배. 아, 그럼 담배를 훔친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 담배는 보급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보급 창고에서 나온 거죠? A 병사와 부대원들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사건의 발달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사들마다 고된 군 생활을 견디는 자신만의 낙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과 후에 하는 뭐 휴대폰, 아니면 충성마트에서 사 먹는 간식, 뭐 주말에 외출, 뭐 이런 것들 말인데, 그런데 A 병사에게는 군 생활의 유일한 낙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연가였나 봐요. 네. 네. 공감이 되는데 누구보다요.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사실 뭐 담배 한 모금 들이마시면 이게 뭐 어쩐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네. 물론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또 기호식품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 식사 후에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문 A 병사.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B 간부가 다가와서 A 병사의 담배를 탁 낚아챕니다. 야, 이제부터 담배는 금지다. 금연 시작을 응원한다. 이게 무슨 일이죠? 흡연가로서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이 A 병사한테도 엄청난 시련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 부대에는 금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인기 걸그룹을 모델로 세워 대대적인 금연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대 역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진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아, 네. 소대 전원이 금연에 성공할 경우 3박 4일의 휴가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휴가를. 그렇죠. 어디선가는 부대 내 정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3박 4일 포상휴가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렇죠. 또 도전을 이참에 담배도 끊고 그러면 그쵸.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네. 부대 내 전 구역이 금연 구역인 거는 흡연자로서 이거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 의하면 모르겠지만 네. 쉽지 않은 건데 금연 성공 시에 포상휴가라는 지침이 이렇게 떨어지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생활관에 들이닥친 B 간부는 병사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요.
지금부터 있는 담배 모두 꺼낸다. 실시. 강제로. 아 근데 이 개인 물품을 압수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강제적인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A 병사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소대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했거든요. A 병사는 사실 정말 틈만 나면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였다고 해요. 특히 B 간부는 A 병사를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불시에 A 병사의 허락도 없이 관물대를 뒤지기도 했고요. 관물대에서 담배가 나오면은 바로 압수. 아니 근데 A 병사의 동의도 없이 관물대를 뒤지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B 간부가 병사들에게 서류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서류를 읽어가던 A 병사의 표정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어요. 깊은 한숨을 내셨죠. 아니 대체 뭐길래 그렇게 한숨을 땅에 꺼져라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의 정체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금연 서약서. 금연 서약서. 저는 정말 이거 처음 봐요. 이게 뭐 서약서? 네. 저도 처음 봐요. 이런 서약서는 좀 금연한다고 다짐을 아예 하는 거겠죠? 그렇죠. B 간부는 이 금연 서약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금연 서약서는 더 건강하게 군복무를 하겠다는 다짐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물론 금연을 하면은 더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강요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 병사는 차마 서약서에 서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서명을 하는 순간 정말 본인은 잠김 상태잖아요. 사실 뭐 금연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이거 작성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B 간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바로 좋지 않은 말들이 날아왔는데요. 야, 너 폐병 걸려서 휴가 준대잖아. 좋은 말로 할 때 써라. 이거 안 쓰고 너 얼마나 군생활 버티는지 보자. 야. 아니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돼요? 아 근데 이런 분위기면은 억지로라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맞죠. 결국 금연 서약서에 서명을 한 A 병사. 주변에서 하도 압박이 들어오니까 A 병사도 이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독하게 마음 먹고 금연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한 거죠. 보란 듯이 금연에 성공을 해서 소대원들과 포상휴가를 받아야겠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그렇죠. 과정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금연에 성공하면 결국 본인 건강에 되게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A 병사의 금연 프로젝트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소대 전원이 금연에 성공을 해서 포상휴가를 받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쉽지 않거든요. 야, 또 어려운 걸 해냈네. 그러니까요. 너무 잘 인생 됐는데요? 끝에 정말 큰 보상이 왔네요. 네. 역시 하면 된다. 그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공을 했고 그렇게 꿀 같은 휴가를 보내고 있던 A 병사 복귀를 하루 앞두고 두려움이 훅 밀려옵니다. 복귀 전날 푹 자는 사람이 어딨어요. 괜히 한숨 나오고 네네. 막 1분 1초가 막 아깝고 막 그렇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A 병사가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금연 문제였어요. 사실 A 병사는 금연 코스프레를 하는 일명 가짜 금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네. 걱정을 한가득 안고 복귀한 A 병사. 복귀한 그를 보자 동기들은 금연 성공자인 A 병사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진짜 의지 너무 강하다. 존경해. 앞으로 좀 잘해봐. 야, 너 근데 어떻게 끊었어? 나도 좀 비법 전수 좀 해줘. A 병사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금연인의 모습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요 상황이 점점 좀 이상해지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금연 한 척 그죠? 몰래 담배 피면서 안 걸린 거죠. 근데 너무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아요. 그렇죠.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부대 내에선 여전히 금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A 병사.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부대에 이걸 반입을 한 거예요. 전자담배. 이게 나름 꼼수를 부린 거네. 왜냐면 전자담배가 이 연초보다는 냄새가 덜 나니까 안 나니까. 끊지 그냥.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그렇죠. 네. A 병사는 부대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꼬리가 되면 언젠간 잡히죠. 결국 B 간부에게 발각이 되고 마는데요. 근데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피는 사람은 안 날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가 전자담배도 냄새가 맞아요. 나요. 맞아요. 꼬릿꼬릿한 냄새, 냄새 비린내도 약간 나고. 맞아요. 쩐 담배 냄새라고 해야 이상한 되나? 냄새가 네, 나요. 무슨 달짝지근한 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막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자담배도 담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병사를 추궁하던 도중에 B 간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금연에 성공한 줄 알았던 A 병사가 사실은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으면서 금연 포상 휴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 포상휴가 어떻게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우리가 그 친 박수도 취소해야겠네요.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거? 다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근데 하지만 B 간부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부에 금연 도전자들의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만 눈 감고 넘어가면 다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실 묵인한 거 그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입막음을 시도했어요. 너 어디 가서 담배 피웠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번 담배 피우다 걸리면 다 라고 말이죠. 이걸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진실은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야지 그게 순서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B 간부는 틈만 나면 A 병사를 불러다가 훈계를 했다고도 해요. 그러다가 화가 주체를 하지 못하면 일명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정강이를 막 발로 차기도 했고요.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A 병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담배 생각이 더 간절해졌고요. 그래서 몰래 보급 창고로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결국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네. 병사들에게 압수한 담배를 보급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병사가 부대원들과 함께 몰래 담배를 빼내오려다가 당직사관에게 발각이 된 거죠, 이제. 자, 여러분,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강요로 시작을 해서 그게 안 지켜졌다고 그 병사들이 더 힘들어진 되게 악순환 같은 상황? 이제 사실 흡연자분들에게는 군생활의 절반이 흡연이거든요. 뭐 훈련받고 담배 피고 작업하고 담배 피고 교육받고 담배 피고 자고 일어나면 담배 피고 그냥 다 담배인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 건 저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왜 우리도 공부하라고 하면은 공부하려다가도 안 하게 되는 게 맞아요. 계속 옆에서 하라고 맞아요. 그러면은 네.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맞아요. 오히려 약간 반항심에 더 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잠깐만 담배 한 잔 피고. 이걸로 바꾸십시오, 이걸로. 예. 그것도 여기 담배. 맞네. 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담배가 뭐라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금연을 하면은 좋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연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병사한테 금연을 강요하는 거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연을 강요하는 건 이것
이거는 약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금연을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수도원들한테 이제 금연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뭐 포옹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이 사건에서 비 간부는 병사들에게 포관과 협박까지 하면서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데요. 네. 이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A 병사는 확고하게 금연 의지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연 서약서도 안 쓴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쓰고 만 건데 왜 A 병사는 끝까지 이 짓을 거부를 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무의식적인 사회 집단주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발달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성장을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사회가 집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배운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다른 소대원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금연 서약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대원 전체가 다 동의를 하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금연 서약서를 작성했던 거죠. 아 근데 처음에 거부감을 보이긴 했어도 A 병사가 어쨌든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새를 못 참고 전자담배를 피웠던 걸까요?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담배 사용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담배를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어도 담배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 때문에 금연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찌 됐든 A 병사는 금연을 하려 했지만 담배 사용 장애 및 금단 현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병사가 이제 금연 중인 걸로 위장하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서 피우잖아요. 네네. 전자담배 피우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부대에 따라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2019년 말 정부에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중단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군에서도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고 부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지만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국방부 지시의 내용 자체가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지시불이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소지만 해도.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 A 병사는 정말 이 전자담배를 피우면 본인의 흡연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몰래 네. 피겠다. 그런 거 그랬을 것 같은데? 같기도 하고. 단순하게. 김대 씨가 금연은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A 병사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흡연 사실이 발각될 위험이 있더라도 담배를 아마 A 병사는 피웠을 겁니다. 네.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는 게 발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금연하는 척 연기하면서 휴가까지 챙긴 A 병사도 문제가 있지만 또 지나치게 강요를 한 비간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대원들의 건강을 걱정을 해서 금연을 권한 거라기보다 좀 본인의 승진, 그렇죠. 본인의 성공, 약간 야망을 위해서 어. 부대원들한테 강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나중에 A 병사 흡연을 목격하고도 상부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묵인했잖아요. 네. 이거 문제 되는 행동이죠. 네, 맞습니다. 군에서는 정확한 보고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군형법은 군사에 관해서 거짓 명령을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간부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부대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계속했고 결국 상부의 보고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 사건인 사건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한 간부의 지나친 의욕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 병사는 식사 시간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식사 속도가 늦는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전우들이 동시에 식사를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규율 때문에 가 병사는 늘 허겁지겁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체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좀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죠. 다른 병사들이 가 병사의 식사를 재촉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부대 내 흡연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부대 내 마련된 흡연장은 생활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 시간에 식사를 마치더라도 식후에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기는 빠듯했던 겁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 식사 시간 뭐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담배 한 네. 가지 피우고 오면 20분. 뛰어가야겠어요. 어. 뛰어가야겠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왜 그렇게 흡연장을 먼 거리에 설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대의 대대장은 청결을 중요시했기 때문인데요. 병사들이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니까 이 아예 흡연장 자체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흡연을 하기 위해서 왕복 20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치워버린 거네요. 그렇죠. 흡연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또 있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정도면 뭐 담배를 끊어라 이런 암묵적인 맞아요. 그런 지시죠. 요거는. 결국 병사들은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흡연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말이죠. 병사들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 마음의 편지함에 이 내용을 써서 넣었습니다. 네. 이 사건 결국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과도한 조치를 했던 간부는 지휘권 남용과 장병들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를 받게 되었고요. 해당 부대는 금연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던 부분들을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금연을 강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죠. 강요가 되어버린 사건이네요. 자, 병사들의 흡연은 법적으로 보장이 된 권리인데 이 부대의 대대장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사실 장병들의 건강이나 깨끗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목적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병사들의 흡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금연을 권유하고 싶다면 금연 클리닉이나 아니면 포상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인권 침해를 통해 달성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해도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B 간부는 A 병사를 비롯한 흡연 병사들에게 금연을 강요하고 또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네, 맞습니다.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B 간부는 금연 강요를 위해서 협박이나 폭행이라는 수단까지 사용했죠. B 간부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와 군형법상 영내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연을 강요하고 담배를 압수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흡연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이번 사건들처럼 금연을 강요하거나 담배를 압수하는 행위는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담배를 압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연 서약서를 또 강제로 쓰게 했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서약하게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서약서는 따라야 될 효력이 있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는 폭언과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의 직권을 넘어서 타인에게 권리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 간부는 이에 대한 형사 및 징계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행위에 따라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박탈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 병사도 잘못한 부분이 많죠. 금연을 이제 주는 포상휴가를 금연도 하지 않고 코스프레를 하고 얻어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미 다녀온 포상휴가를 뭐 반납할 수도 없고 처벌을 받나요? 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에게는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통보를 할 때 정직하여야 한다는 정직의 의무가 있습니다. A 병사처럼 흡연을 계속하면서도 금연을 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한다면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돼서 최소 휴가 단축, 최대 강등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뭐 압수를 당한 물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몰래 보급 창고에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A 병사가 만약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규정되어 있는 보급 창고에 침입을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보급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압수당해서 간부들이 관리하고 있는 담배를 몰래 꺼내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병사 역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금연을 다짐하는 병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군에서 금연을 다짐했다 그랬을 때 부대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각 군 병원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을 다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 증진 캠페인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각급 부대에서는 금연 초청 강연을 통해서 금연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서 정말 금연을 하고 싶은 그런 병사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담배. 누군가에게는 기호식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혐오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과 같은 피해, 비흡연자의 건강도 배려되어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금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금연을 위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해군! 이성우는 본인 스스로 내고 다녔던 소문이었어요. 아니, 일부러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야, 진짜 뻔뻔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대원들이 비병사의 전출을 이렇게 반기는 걸까요? 전군 부대자랑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센 전원들과 함께합니다. 적의 심장을 파고드는 최정예 부대 제2 신속 대응사단 전원들입니다. 높이 10m에서 약 15m 높이에서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엄지척입니다.